여보, 너무 보고 싶어요. 안성기의 장례식장에서 부인 오소영 씨가 조문객 한 명의 귀에다 속삭였습니다. 박중훈 씨. 부인이 박중훈을 불러서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박중훈 씨가 없었으면 우리 남편이 평생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박중훈은 그 자리에서 안경을 벗고 펑펑 울었습니다. 40년 전 그날 명동 중앙극장에서 청자당 빵집까지 안성기를 몰래 따라갔던 그 재수생 박중훈이 말입니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스타들의 소식 시간입니다.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서 오늘 이야기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오래전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재수생 박중훈은 명동 중앙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다가 한 남자를 봤어요. 안성기였습니다. 꿈에서도 상상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생긴 겁니다. 당시 안성기는 스크린 밖에선 말이 없는 사람이었죠. TV도 거의 안 나왔고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했나 봅니다. 박중훈은 그날 중앙극장에서 청자당 빵집까지 떨리는 마음으로 안성기를 따라갔어요. 멀리서요. 들키지 않게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말 한마디 못 걸고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박중훈은 배우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대학이나 가려고 재수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뒤 운명처럼 두 사람은 영화 칠수와 만수에서 만났습니다. 박중훈의 영화 데뷔작이었죠. 촬영장 첫날이었습니다. 박중훈은 떨고 있었어요. 첫 영화였으니까요. 대사가 자꾸 꼬였습니다. 한 번, 두 번. NG가 계속됐어요. 스태프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신인 배우 때문에 시간만 잡아먹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때 안성기가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제 호흡이 안 맞았네요. 다시 한 번만 찍어주시겠어요? 박중훈의 실수였는데 안성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선배가 후배를 감싸주는 거였죠. 누군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박중훈이 안성기에게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해서요. 안성기는 웃으며 말했어요. 실수라고? 난 못 봤는데. 다들 처음엔 그래. 걱정하지 마, 나도 그랬고. 그런데 그 한 문장이 박중훈을 살렸어요. 나도 그랬고라는 말 한마디요. 너만 그런 거 아니라고. 다 그렇게 크는 거라고 말해주는 어른이었습니다. 투캅스 촬영할 때였습니다. 이번엔 박중훈이 조금 익숙해진 시기였어요. 그런데 또 NG가 났습니다. 액션 장면에서 호흡이 안 맞았죠. 한 번, 두 번, 7번째 NG였습니다. 감독 얼굴이 굳어졌어요. 안성기가 또 말했습니다. 감독님, 제가 동선을 잘못 잡았네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박중훈은 알았습니다. 자기 실수인데 또 선배가 감싸준다는 거려. 촬영 끝나고 박중훈이 안성기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왜 매번 저를 위해서? 제 실수잖아요. 안성기는 담배 한 대 피우며 말했어요. 중훈아, 촬영장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건 의미 없어. 우리가 함께 좋은 장면 만들면 되는 거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따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가는 게 중요했던 사람이었죠. 투캅스가 대박이 났습니다. 대종상 시상식 날이었어요. 안성기와 박중훈이 나무주연상 공동 수상했습니다. 무대에 함께 올라갔어요. 트로피를 받는 순간이었죠. 안성기가 박중훈에게 트로피를 먼저 건넸어요. 내가 먼저 들어봐. 박중훈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이 먼저 드셔야죠. 안성기는 웃으며 말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거 받는 거야. 내가 먼저 들어. 그 한마디가 박중훈의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덕에 형님이 상을 받는다는 말이요. 실제로는 안성기의 연기가 훨씬 대단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선배는 그렇게 말해줬어요. 네가 있어서 내가 빛난다고요. 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도 찍었고 라디오 스타도 찍었어요. 두 사람은 계속 함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했죠. 라디오 스타 촬영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찍는 날이었어요. 비 오는 장면이었죠. 살수차로 인공비를 만들어서 찍는 거였습니다. 박중훈이 빗속에 서 있고 카메라가 그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촬영 중에 살수차 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물 채우려면 1시간 기다려야 했어요.
스태프들이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성기가 감독에게 다가갔어요. 감독님, 제가 중훈이 우산 씌워주는 건 어때요? 감독이 무릎을 딱 쳤습니다. 바로 그거다. 모두가 환호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장면이 라디오 스타의 명장면이 됐습니다. 한물간 가수 최곤 박중훈이 빗속에 서 있을 때 매니저 박민수 안성기가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이요. 관객들이 그 장면에서 울었습니다. 박중훈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형님은 40년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누가 비 맞고 있으면 말없이 우산 씌워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말은 적고 손은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성기가 많이 아팠습니다. 혈액암이었어요. 박중훈은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통화는 힘들어 하실까봐 짧은 문자만 보냈어요. 형님,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좀 하세요. 형님, 제가 좋아하시는 영화 봤어요. 괜찮더라고요. 안성기는 답장을 거의 못했습니다.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씩 답장이 왔어요. 고맙다. 중훈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중훈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형님 얼굴 본 지 1년 넘었어요. 가족분들께 근황만 여쭤보고 있습니다. 말은 덤덤하게 하고 있지만 굉장히 슬픕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안성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부인 오소영 씨가 박중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중훈 씨가 없었으면 우리 남편이 평생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은 박중훈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40년 전 명동거리에서 안성기를 몰래 따라갔던 그 재수생이 이제는 형님을 보내는 날이 온 겁니다. 박중훈은 빈소를 나오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배우 박중훈은 안성기 선배님이 만드신 겁니다. 특별해서 기억되는 선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후배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고 비 맞고 있으면 우산 씌워주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안성기가 박중훈을 살린 방식이었습니다. 1998년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촬영장이었습니다. 신인 배우 한 명이 계속 NG를 냈어요. 그 배우에게는 첫 영화였습니다. 긴장한 게 보였죠. 한 번, 두 번, 5번째였습니다. 감독이 쉬어가자고 했어요. 그때 안성기가 그 신인 배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점심 먹었어? 아니요. 그럼 밥부터 먹고 하자. 배고프면 집중 안 돼. 안성기가 도시락을 건넸어요. 자기 거였습니다. 선배님 건데요. 나 아까 먹었어. 너 다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안성기도 안 먹었거든요. 그 신인 배우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날 선배님이 밥 주신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덕분에 NG 안 내고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장에서 안성기는 그랬습니다. 말로 힘내라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먼저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배우기 전에 사람부터 챙기는 사람이었죠. 실미도 촬영할 때였습니다. 당시 무명이었던 배우들이 많았어요. 정재영, 강성진, 이정원, 다들 떨고 있었습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와 함께하는 첫 영화였으니까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이 도시락을 배우들한테 나눠주고 있을 때 안성기가 제일 먼저 줄을 섰습니다. 따로 대기실에서 받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성기는 스태프들, 신인 배우들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밥을 받아서 앉았어요. 신인 배우들 옆에 앉았습니다. 긴장하지 마. 다들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신인 배우들은 그제야 숨을 쉬었다고 해요. 국민 배우가 옆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니까요. 정재영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실미도 촬영장에서 배운 게 연기보다 사람이었습니다. 안성기 선배님께 배웠어요. 화려한 휴가 촬영할 때였습니다. 이정진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젊은 배우였습니다. 한 장면에서 계속 NG가 났어요. 감정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안성기가 이정진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 있어? 아뇨. 있으면 얘기해. 혼자 끙끙 앓으면 연기 안 나와. 이정진이 말했습니다. 가족 일로 좀 힘듭니다. 안성기는 담배 한 대 피우며 들어줬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습니다. 이정진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해결해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주셨어요. 그게 더 큰 힘이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2003년 라디오스타 제작 발표회였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번 영화 기대하십니까? 안성기가 대답했습니다. 저보다 박중훈 배우가 이번에 정말 좋은 연기 보여줬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안성기 씨 연기는요? 저는 그냥 옆에서 도와드렸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안성기의 연기가 영화를 받쳐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성기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옆에서 도와드렸을 뿐이라고요. 상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청룡영화상, 대종상, 백상예술대상. 안성기는 상을 받으면 꼭 말했어요. 감독님 덕분입니다. 스태프들 덕분입니다. 함께한 배우들 덕분입니다.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영화를 찍으면서 안성기는 단 한 번도 내가 잘해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어요. 안성기는 70년 동안 180편 넘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안성기가 얼마나 버는지요. 외제차도 안 탔습니다. 명품도 안 입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도 안 다녔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았어요. 2016년 안성기가 세상을 떠난 뒤 한 가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안성기가 말라위 어린이들에게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요. 2016년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말라위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15개월 된 아이가 굶어서 쓰러져 있었어요. 안성기가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날부터 안성기는 매달 그 지역 어린이들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가족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그냥 통장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이었어요. 한국영화인협회에도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영화인들 도와달라고요. 협회 사람들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안성기였다는 거요. 돈이 없어서 조용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해도 될 만큼 충분히 벌었고 그걸 조용히 나눴던 사람이었어요. 아들들에게도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성기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안필립, 안성현이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연예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들들도 배우 시키실 생각 없으세요? 안성기가 대답했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들은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국민배우라는 걸 알았지만 집에선 그냥 아버지였어요. TV도 많이 안 나오는 조용한 아버지였습니다. 안성기는 아들들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모았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아들들을 지켜낸 겁니다. 국민배우의 아들이라는 그 큰 무게에서요. 70년 동안 스캔들이 없었습니다. 여자 문제도 없었고, 술 문제도 없었고, 도박 문제도 없었어요. 70년 동안요. 방송도 거의 안 나갔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제의가 수십 개 들어왔습니다. 안성기만 나오시면 시청률 보장합니다라고 했어요. 안성기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배우입니다. 영화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광고도 거의 안 찍었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성기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자주 나오면 관객들이 지루해하실 겁니다. 명예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주 나오지 않는 거요. 조용히 있다가 영화로만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2019년 안성기가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투병 과정 다큐멘터리 찍게 해주십시오.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겁니다. 안성기는 거절했습니다. 아픈 모습까지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배우로서의 품격을요. 2025년 12월 30일 안성기가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음식이 목에 걸렸어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6일 뒤 안성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 후배들이 왔습니다. 박중훈, 설경구, 한석규, 송강호, 정재영. 한국 영화계의 배우들이 다 왔어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설경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없었으면 제가 배우 못했을 겁니다. 제가 처음 영화 찍을 때 선배님이 옆에서 지켜봐 주셨어요. 한석규가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한 번도 후배 무시하신 적 없으세요. 항상 동등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송강호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제가 배웠습니다. 연기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요.
빈소를 나서는 배우들이 모두 말했습니다. 선배님 같은 분은 다시 없을 겁니다.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한결같았던 거였어요. 후배 밥 먼저 챙기고, 실수하면 감싸주고, 상 받으면 공을 나눠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돈 벌면 조용히 나눠주고, 명예는 지키려고 방송 안 나오고, 가족은 무게에서 벗어나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게 안성기가 지킨 방식이었습니다. 1997년 KBS 빅쇼였습니다. 조용필이 출연한 날이었어요. 가왕의 무대였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깜짝 게스트가 나타났습니다. 안성기였습니다. 조용필이 깜짝 놀랐어요. 예능 방송에는 절대로 안 나오는 사람이 나온 거니까요.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남이라서 기뻐하며 껴안았습니다. 조용필이 기타를 들어서 안성기에게 건넸습니다. 조용필이 기타를 쳤습니다. 안성기가 노래를 불렀어요. 패기리의 잔이 기타였습니다. 음이 자꾸 틀렸습니다. 안성기는 노래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조용필은 계속 웃으면서 쳐줬어요. 친구가 부르는 노래였으니까요. 노래가 끝나고 안성기가 말했습니다. 용필이 옆에서 노래하니까 떨리네요. 영광이야. 조용필이 대답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20집 앨범 나올 때 또 만나자. 그때는 더 구수한 이야기 나누자고. 안성기가 웃었습니다. 그래. 꼭 그러자. 그게 방송에서 마지막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온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중학교 때였습니다. 경동중학교 2학년, 조용필과 안성기는 짝꿍이었어요. 출석번호 29번과 30번이었습니다. 조용필은 조용한 모범생이었고, 안성기는 이미 아역배우였어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안성기 집에서 밖에 못 나가게 했어요. 그때 조용필이 집 앞에서 불렀습니다. 안성기가 뛰어나갔습니다. 안성기 아버지가 말했어요. 조용필이랑은 놀아도 돼. 저 친구는 믿을만해. 그렇게 60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 조용필 데뷔 50주년 릴레이 인터뷰였습니다. 첫 번째 주자가 안성기였어요. 안성기가 말했습니다. 용필이는 자연인으로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수 조용필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거인이죠. 그러면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한 소절 불렀어요. 음이 틀렸습니다. 여전히 노래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행복해 보였습니다. 친구 노래를 부르는 얼굴이었어요. 용필아, 늘 언제나 우리 곁에서 많은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나눠주길 바란다. 그게 안성기가 조용필에게 한 마지막 인터뷰였습니다. 2024년 조용필이 정규 20집을 냈습니다. 안성기와의 약속이었어요. 20집 때 또 만나자던 약속이요. 그런데 안성기는 이미 아팠습니다. 조용필은 안성기에게 연락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면회를 막았습니다. 너무 아프셨으니까요. 조용필은 기다렸습니다. 성기가 나으면 그때 만나야지. 2026년 1월 5일 조용필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안성기가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었어요. 조용필은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빈소 앞에 섰습니다. 영정사진 속 안성기가 웃고 있었어요. 조용필이 말했습니다. 고비 넘길 줄 알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또 만나자. 꼭 만나자. 알았지. 60년 친구를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1982년 안성기와 오소영 씨가 만났습니다. 오소영 씨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안성기처럼요. 결혼하고도 방송에 안 나왔습니다. 인터뷰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유명한 배우였지만 그냥 조용히 살았습니다. 안성기가 촬영 나가면 오소영 씨가 도시락을 싸줬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다녀올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안성기가 상을 받으면 오소영 씨가 함께 갔습니다. 기자들이 사진 찍자고 했어요. 부인분도 함께 찍어주세요. 안성기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사진 안 찍습니다. 저만 찍어주세요. 오소영 씨를 지켰습니다. 국민배우의 아내라는 큰 무게에서요. 2019년 안성기가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소영 씨가 병원에 같이 갔어요. 의사 설명을 들었습니다. 치료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2020년 안성기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소영 씨가 울었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안성기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그런데 6개월 뒤 암이 재발했습니다. 오소영 씨는 남편 곁을 지켰어요.
병원, 집, 병원, 집.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안성기가 말했습니다. 당신 힘들잖아. 좀 쉬어. 오소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난 괜찮아요. 당신이 힘든 거지. 그렇게 5년을 함께 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오후 4시. 안성기가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소영 씨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안성기가 숨을 못 쉬었습니다. 음식이 목에 걸린 거였어요. 오소영 씨가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제 남편이. 빨리 좀 와주세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어요.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심장은 다시 뛰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오소영 씨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안성기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던 아들들이 급히 돌아왔어요. 안다빈, 안필립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안성기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다섯째, 의사가 말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소영 씨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충분히 잘 살았어요. 2026년 1월 5일 오전 9시. 안성기가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어요. 오소영 씨가 남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44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배우들, 감독들, 스태프들. 수천 명이 왔습니다. 오소영 씨가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중훈이 왔을 때였습니다. 오소영 씨가 박중훈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조용필이 왔을 때였습니다. 오소영 씨가 조용필을 봤어요. 용필 씨. 우리 영감이 용필 씨, 노래 정말 좋아했어요. 조용필이 울었습니다. 설경구가 왔을 때, 송강호가 왔을 때, 한석규가 왔을 때. 오소영 씨는 한 명 한 명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꼈던 후배들이었거든요. 3일장이었습니다. 1월 9일 오전 6시, 발인 시간이었습니다. 운구는 이정재와 정우성이 했습니다. 안성기가 아꼈던 후배들이었죠. 관이 나갔습니다. 오소영 씨가 따라 나갔어요. 아들들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다. 정말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44년을 함께 산 사람을 보내는데 괜찮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 오소영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처럼요. 조용히 보내는 거였습니다. 양평 별그리다 추모공원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안성기가 좋아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오소영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편하게 쉬어요. 다음 생에 또 만나요. 그때도 당신 만날 거예요. 안성기가 남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180편의 영화가 남았습니다. 수십 명의 후배들이 남았어요. 60년 친구가 남았습니다. 44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남았고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라는 거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지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 일하고 후배 챙기고 가족 지키고 친구 아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해서 기억되는 게 아니었어요. 한결같았기 때문에 남는 거였습니다. 그게 안성기가 남긴 방식이었습니다. 2002년 할리우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성기에게 영화 출연 제의였어요. 큰 영화였습니다. 출연료도 많이 준다고 했죠. 안성기가 물었습니다. 아시아 마피아 보스 역할이라는 말에 안성기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놀랐습니다. 왜요? 출연료는 얼마든지 협의 가능합니다. 안성기가 대답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역할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리우드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연락이 왔어요. 안성기는 다 거절했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를 하는 배우입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한 번쯤은 해보시지 그래요. 할리우드잖아요. 안성기는 웃으며 말했어요. 할리우드가 뭐 대수입니까? 저는 한국에서 배우로 사는 게 좋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머무는 사람이었어요.
2015년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왜 예능 프로그램 안 나오세요? 출연료 많이 준다던데요. 안성기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배우입니다. 영화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제 얼굴이 자주 나오면 관객들이 지루해하실 겁니다. 영화에서만 뵙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방송 제의가 수십 개 들어왔습니다. 토크쇼도 있었고 예능도 있었어요. 다 거절했습니다. 광고 제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배님만 나오시면 대박입니다. 죄송합니다.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제 방식이 아닌 것 같아서요. 돈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방식을 지키는 거였어요. 배우는 영화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70년 동안 안성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957년 5살에 데뷔해서 2019년까지요. 주연도 했고 조연도 했어요. 거지 역할도 했고 대통령 역할도 했습니다. 좋은 사람도 연기했고 나쁜 사람도 연기했어요. 그런데 안성기 본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후배 챙기는 것도, 스태프 대하는 것도, 가족 지키는 것도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안성기가 대답했습니다. 치료 잘 받고 다시 영화 찍겠습니다. 힘드실 텐데요. 힘들죠. 그런데 배우니까요. 배우는 영화를 찍어야죠. 2020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성기가 말했습니다. 다시 현장에 나갈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재발했어요. 안성기는 또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5년까지 버텼어요. 5년 동안요. 그 5년 동안에도 영화를 6편 더 찍었습니다. 몸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연기밖에 없습니다. 배우로 살다가 배우로 끝나고 싶었던 겁니다. 1월 7일 충무로에 시민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요. 시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학생, 직장인 모두가 왔어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안성기 배우 영화 안 본 게 없어요. 우리 세대 영화는 다 안성기였어요. 한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배우들 보면 말이 많던데 안성기 선생님은 70년 동안 말 한 번 안 나왔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안성기 선배님 직접 뵌 적 없어요. 그런데 영화로 많이 배웠습니다. 어른이 뭔지를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성기 배우 좋아하셨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영화 봤는데 오늘 할아버지 생각나서 왔어요. 빈소를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편히 쉬세요. 잊지 않겠습니다. 안성기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1월 8일 SNS에 추모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네티즌이 썼습니다. 안성기 배우님이 출연 안 하신 한국 영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찍으셨다는 거겠죠.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70년 동안 스캔들 한 번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진짜 국민 배우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썼습니다. 제 아버지가 안성기 배우 닮고 싶다고 하셨어요. 조용하고 묵묵하게 사는 거요.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는데 안성기 배우님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생각나네요. 추모 글이 수천 개 올라왔습니다. 모두가 안성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영화로, 사람으로, 어른으로요. 1월 9일 아침, 발인 전이었습니다. 한 후배 배우가 빈소에 왔어요.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선배님,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선배님 영화에서 단역했던 사람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선배님이 밥 사주셨어요. 제가 배고파 보였나 봐요. 그 밥 먹고 힘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하고 있어요. 선배님 덕분입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안성기가 밥 사준 사람, 도와준 사람, 위로해준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이었어요.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안성기가 자기들에게 해준 것들을요. 안성기가 남긴 게 뭘까요? 180편의 영화였을까요? 아니면 수십 개의 상이었을까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준 거였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끄럽지 않아도 돼요. 그냥 묵묵히 자기 일하고 옆 사람 챙기고 가족 지키며 사는 거였습니다. 안성기는 그렇게 70년을 살았어요. 1957년부터 2026년까지요.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았습니다. 배우로 시작해서 배우로 끝났어요. 조용히 시작해서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억할 겁니다. 그 조용함이 얼마나 큰 울림이었는지를요. 특별해서 기억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결같았기 때문에 남는 거였어요. 그게 안성기가 70년 동안 지킨 방식이었습니다.